안녕하세요. 푸르미리의 김보경. 안녕하세요. 푸르미루 주미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이 방송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더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10월인데 이제 10월 벌써 20일이 넘어가니까 끝자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10월 하면은 여러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쉬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어떤 여운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뒷모습 같은 거 그런 계절이 왜 12월이 아닌 10월에 저는 유난히 그런 모습들이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참 늦게 왔고 또 유난히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0월은 더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벌써 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좀 더 뒤숭숭하고 이 일주일을 어떻게 좀 더 알차게 뭔가를 좀 남기면서 보낼까 그런 고민을 하느라고 밤잠을 잘 못 자고 많이 뒤척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얼굴빛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책은 우리 하희경 작가의 민낯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민낯을 보여야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 내용의 일부이고 일단은 이 민낯이라는 수필집에서 길고 긴 밤이라는 챕터를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짧게 진행할까 합니다. 네. 길고 긴 밤. 한여름 밤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작은 방에 떠돌던 퀴퀴하고 구린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긴 세월 술로 지내던 당신은 결국 대소변도 못 가리는 환자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단칸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그저 웃기만 하는 당신을 봅니다.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퇴근할 때면 작은 과자 하나라도 들고 가곤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당신 눈은 내 손에 먼저 달려듭니다. 손에 든 먹을거리를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는 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이 수시로 화만 내던 당신의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때로는 진작 좀 웃어주지 싶어 가슴에 불길이 치솟을 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불을 들쳐 축축한 기저귀를 벗기고 새 기저귀를 채웁니다. 젖은 기저귀를 들고 부엌에 들어가니 낮에 내놓은 기저귀들이 커다란 대야에 담겨 기다리고 있네요. 하루 종일 환자 수발하느라 허리가 아프다는 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버지니 네가 책임져. 문득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만 싶은 순간입니다. 마침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당신과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24년의 만남이 어찌나 길고 질기던지 그 후로도 오래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당신과의 마지막 순간이 홀가분할 정도로 우리는 악연이었지요. 어쩌면 당신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답니다. 맨 처음 만남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신만큼 내게 영향을 준 사람도 없습니다. 하긴 어느 것 하나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게 있기나 한지요.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울고 웃는 모든 행동들이 당신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니까요.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주변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묘하게 비틀린 세상을 만나고 그 시작점이 당신이라 여기면서 우리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린 탓에 두려움만 하고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림짐작으로 당신 뜻을 헤아렸을 뿐이니까요. 지금의 나라면 달갑지는 않아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조금은 따뜻하게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리기만 했던 나는 당신의 사랑이 성에 차지 않아 가시를 잔뜩 세운 고슴도치처럼 지냈습니다. 새삼스레 당신의 세상은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짐작하지도 못할 시대에 태어나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겪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나며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 시대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당신이 술이 취해 소리치던 빠까야로 소리가 아직도 들리곤 합니다. 욕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바보라는 뜻임을 안 순간 조금은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듯 어쩌면 당신도 떠나고 싶은 자신을 다잡기 위해 술에 취해 산 것은 아닌지 짐작해 봅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내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딸로 산 시간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언제나 나를 지탱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당신을 떠올리며 더욱 힘을 내곤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 인연은 전생에 지은 죄를 갚기 위한 업보인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전생이 있어 현재의 삶이 속죄의 길이었다면 다음 생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부모 자식으로 만나 한 시절을 공유했으니 언젠가 또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당신의 윤회가 끝나고 평화 속에 영원히 잠들면 좋겠습니다. 모두 잠들고 빗소리만 가득한 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래전 그 밤의 냄새를 지웁니다.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슬프던 어린 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밤들은 이제 옛일이 되었는데 왜 이리 스산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리는 빗방울을 핑계 삼아 괜스레 울컥해지는 나를 다독입니다. 다 끝난 일이라고 속삭이며 커피를 마십니다. 네, 우리 하혜경 작가님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이 집이라는 울타리이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애증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해서 오늘 이 작가의 수필처럼 그렇게 다시 이어지지 않는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민낯으로서 가까이 때로는 멀리 참 오래 질긴 인연을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부대끼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나의 경험으로 이어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한 번도 제대로 뵙지는 못했지만 그 한 권의 이 민낯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분을 다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없이 더 가깝고 정겨웠고 그 다음에 정말 꼭 한번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이었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미경 작가의 빨간 우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쾌한 목소리로 전해줄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동화는 곰씨의 의자입니다. 이 동화는 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은 사람이길 늘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곰씨와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거절 못하면서도 곰씨는 많이 배려하고 착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이 곰씨를 토닥이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토끼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보시겠어요? 곰씨의 의자. 따뜻한 햇볕 아래 시집을 읽으며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시간이 곰씨는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여행에 몹시 지친 탐험가 토끼에게 의자에 한 자리를 내어주며 관계는 시작됩니다. 토끼의 유쾌한 모험 이야기를 곰씨는 즐겁게 들었습니다. 슬픈 모습의 무용가 토끼가 나타나 마을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들어주는 탐험가 토끼와 슬픔을 위로받은 무용가 토끼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곰씨는 토끼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토끼 부부에게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안녕 아가야. 곰씨는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계속해서 토끼 가족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매일 아이들이 찾아왔고 곰씨의 편안했던 의자는 토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착한 곰씨는 점점 마음이 힘들었고 만사가 귀찮았어요. 곰씨는 아이들이 못 앉게 의자에 페인트 칠도 하고 작은 개인 의자를 따로 만들어 앉았지만 그 또한 부서지고 급기야는 응가를 하며 마음과는 달리 의자를 더럽히는 심술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비가 내려 의자에 있던 응가는 깨끗이 씻기어 다시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곰씨는 토끼 가족에게 무거워진 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안에서만 맴돌 뿐. 말도 안 돼. 날 보고 더는 어쩌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난 세상에 다시 없는 친절한 곰이라고. 곰씨는 쓰러져 몇 날 며칠을 깨어나지 못했어요. 토끼 가족은 따뜻한 위로와 병간호했어요. 곰씨는 토끼 가족의 병간호를 받으며 커다란 용기를 내었어요. 토끼 가족에게 곰씨의 속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도 토끼 가족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즐겁기 위해서는 간혹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더도 덜도 말고 제 마음속에 담긴 질그릇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친절과 배려로 관계를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착한 어른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이기적이다 생각하겠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는 시간,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은 따뜻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조금은 슬픈 이야기, 이 두 권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잘 보내시고 11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뭐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